아우터고 이게 이너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너는 엔진에 물려서 돕니다.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고 아우터는 미션에 물려 있어요. 그러면 클러치를 잡았잖아요. 이마하고 끊으면은 이너만 돌고 있고 아우터는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클러치 잡고 있는 형태고 클러치를 놨다. 그럼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클러치를 끊어주는 원리가 판을 여러 장 겹쳐서 스프링을 꽉 눌러줍니다. 스프링 꽉 눌러주면은 붙는 거고 스프링 압력을 해제시키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스프링을 떨어뜨리려면은 판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판이 붙어 있는 거를 떨어뜨리려면은 스프링 들어줘야 되겠죠. 드는 게 정상적으로 뒤에 로드가 나옵니다. 로드가 나와서 이렇게 붙어서 스프링 위에 걸어서 누르고 있거든요. 뒤에 로드가 걸어서 이 제일 윗판을 들어봅니다. 이게 클러치의 가장 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프링 이제 딸그면은 이게 이 압력판이 점점 내려가겠죠. 동판에 따라 철판은 거의 따르는 게 없고 동판에 따르면 압력이 점점 내려가겠죠. 이 전체적인 높이가 로드가 이래 있어서 밀어서 압력을 해제시켜 주는데 이 동판이 딸기 시작하면 점점 이 판이 내려가서 요 로드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판이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로드가 여기 걸립니다. 더 짧았다. 그러면 로드는 딱 정해져 있는데 더 짧으면 들리게 되죠. 그럼 슬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판이 다 따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성능이 다 돼서 이거 누르고 안 누르고 다 붙는다 해도 성능이 다 돼서 혼자 슬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유격을 조정을 잘못해서거든요. 유격이라는 게 뭐냐면 스프링 붙어서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로드가 이 윗판을 눌러서 밀어주는데 클러치를 놨을 때는 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잡았을 때 말고 잡았을 때 로드를 밀게 세팅되어 있는데 클러치를 놨을 때 밀면 안 되는데 밀기만 하고 여기 약간의 간격을 둡니다. 여기 클러치 자유간격이거든요. 클러치를 잡기 전에 보면은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만큼 아주 미세하게 그게 자유간격이에요. 그래서 동판이 짧기 시작하면 간격이 없어집니다. 간격이 이 윗판이 점점 이 총 길이가 점점 좁아지니까 로드에 가깝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간격이 없어집니다. 간격이 없어지면은 클러치를 다 놓은 상태에도 클러치를 누르게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형님도 어디고 펩시 형님도 이제 차가 계속 슬립한다고 와서 보니까 간격이 이제 클러치 판이 딸려서 벌써 누르고 있었는 형태예요. 그때는 조정하면 됩니다. 다 조정하게 됐거든요. 조정해서 간격만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떨어뜨리다가 자유간격이 있었는데도 클러치가 슬립을 한다. 그러면은 그 동판이 없거나 이럴 때는 아주 급할 때는 산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클러치 터지면은 클러치 이제 다 돼서 클러치 다 났는데도 차가 안 가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압력을 더 줍니다. 스프링 압력을 더 줘서 더 세게 누르게 되면은 슬립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방법이 이거는 이제 되게 응급할 때만 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 평화샷 하나 씁니다. 평화샷 하는 데서 스프링을 더 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압력이 더 세져서 이제 어느 정도는 견디게 만들거든요. 우리 많이 씁니다. 그런 방법을. 장거리 나갔다가 클러치 유격은 있는데 클러치가 슬립하기 시작해서 클러치가 다 딸랐어요. 다 딸랐는데 더 쓰게 하려면 스프링 압력을 더 세게 만듭니다. 그러면 잡는 데는 더 힘이 들겠지만 일단 가잖아요. 그래서 평화샷 같은 거 씁니다. 그래서 정말 누르고 실행이 저 차는 평화샷을 한참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면은 이 동판이 다 딸려서 됩니다. 그게 자유간격입니다. 자유유격. 항상 유격을
굉장히 체크하고 자유격이 없다면 이게 내 로드가 그렇지 들고 있다. 스프링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유간격 항상 체크해서 그렇지 만약 스프링 누르기 시작해서 앞에를 많이 들어가나 이러면 그렇지 금방 따집니다. 감만 잘 자기가 세팅을 해서 다니면은 그렇지 굉장히 어렵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감을 못 맞춰서 그래요. 그리고 뭐 산에서 심하게 써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빨리 유격조를 해서 감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는 계속 이제 판을 밀고 있는 상태에서 쓰면 그렇지 상태에서 계속 가리게 되거든요. 금방 터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러치를 완전히 태웠다 하면 엔진오일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크러치 태운 상태에서 엔진오일 열어보면 동판 가루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 필터를 막는 경우가 많아요. 크러치를 태웠다 하면 엔진오일 반드시 가십시오. 근데 도끼부는 간격을 조정하는 유압은 자동으로 유압은 누르면 압력이잖아요. 너무 압력이 해제잖아요. 그럼 압력이 떨어지면 그냥 체단을 밖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더라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압력이 확실히 유압에 피톤을 미는 것보다 확실히 세니까 그럼 바로 이해하시네요. 와 장난이다. 네. 그래서 유압은 조정할 게 없어요. 네. 자동으로 감각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딸다가 이마가 유압 로드를 이제 밑에 실린더가 있거든요. 위에 잡는 실린더 말고 작동하는 실린더. 이 실린더가 밀었다 한 간격이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동판이 딸딱이 간격 끝까지 엔드까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급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부시로도 자릅니다. 어떤 차들은 조정하는 차도 있어요. 근데 이제 로드는 딱 일정하게 정해진 로드거든요. 더 뒤로 물러날 게 없잖아요. 근데 로드를 잘라버리죠. 그래야 유격을 만들어줘야 돼요. 갈아내거나. 휘었는 차는 봤습니다. 그 로드가. 휘었는 차는 봤는데. 하여튼 유압식은 따로 조정할 게 없습니다. 다음 핸들바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장거리 나가서 올린다고 저 형님들 보면 거기서 핸들바 많이 높이거든요. 이제 험로에서는 온로드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험로에서는 팔이 핸들바보다 앉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됐으면 핸들바 좀 내려서 팔꿈치보다는 약간 내리도록 세팅해서 타십시오. 이제 만약에 갑자기 큰 충격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험로에서 뭐 우리가 막 랠리 선수나 오프로드 선수가 계속 서서 타지는 못하잖아요. 서서 타면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앉아서 탈 경우가 장거리로 오프로드 앉아서 탈 경우가 많은데 그때 핸들바를 올려놓으면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든 상태에서 힘을 못 써요. 내리는 상태에서 힘을 쓸 수 있거든요. 바운딩하고 여러 가지 컨트롤하고 그런 핸들바는 될 수 있으면 순정 그 차 2천만 3천만짜리 사는데 금마들 쇳덩어리 요만한 거 더 달리는 거 얼마 한다고 그거 안 달겠어요. 굉장히 많은 실험과 여러 사람을 태워보고 많은 경우수를 따졌을 때 가장 적정한 핸들바 높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정 상태로 그대로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대부분 양놈들 그래 팔긴 놈들도 핸들바 안 올리는데 우리만 이러면 진짜 이래가 타거든요. 웃긴 사람이 내릴 수 있으면 핸들바 내리고 순정 상태로 우리나라 사람들 더 내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핸들 그 안에 보면 눈금 있죠. 눈금 더 내려서 더 내리는 거예요. 팔이 작은 사람들. 전류 세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전류 세팅을 잘못해서 트러블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압이 아니고 전류라는 건 아시죠? 그 전기의 양력. 이게 우리가 바이크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발전기들이. 그럼 큰 차들은 용량이 좀 크고 작은 차는 작은데 통속 뭐 200W 뭐 매뉴얼을 보면 다 나와요. 200W, 240W 예를 들면 뭐 240W라 합시다. 240W면 11호 나누면 암페어거든요. 그러면 240W 11호 나누면 20A. 내가 발전기가 최대로 낼 수 있는 게 20A입니다. 그 바이크에서. 근데 내가 헤드라이트 켜고 냉각팬 돌고 열선 꽂고 이래 20A 넘기면 안 돼요. 20A 밑으로 세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매뉴얼에 240W라는 거는 약간 안전율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뭐 리밋에 맞춘 가도 안전율 놓치면 더 안전율을 두려면 약간 밑으로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게 최대 낼 수 있는 발전기의 양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RPM에서는 어차피 운동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를 바꾸는 거에서 RPM 낮은 상태에서는 전류가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최대
이제 최대 RPM이 아니고 굉장히 고속 RPM에서 낼 수 있는 전기 양이기 때문에 이제 공회전 상태나 이럴 때는 굉장히 전류가 많이 약하게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헤드라이트 켜고 그 다음에 냉각팬 돌고 열선 꼽으면 방전됩니다. 방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전될 정도로 전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배선이나 퓨즈나 콘넥터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배선들이 타거나 콘넥터가 타거나 콘넥터 열화가 되거나 이러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노이즈도 많이 타고. 그 노이즈라는 게 이제 야가 원래 헤드라이트가 10A가 먹는 놈인데 막 최대로 보내줘도 5A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안에 열이 없으면 나겠죠. 일이 나면서 지가 빨아들이는 건 엄청나게 빨아들이는데 보내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노이즈예요. 그런 노이즈는 커넥터나 배터리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전구도 하나 나머지 컨트롤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제가 저겁니다. 오랫동안 전기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안에 그 전차 안에 탱크 정비하는 이제 엔진 안에 전장품을 담당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류 세팅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히 저 아까 누님 같이 RPM 많이 못 쓰시는 분들, 특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선도에 가서 충분히 RPM 써야 되는데 이거 차가 뭐 특히 큰 차들 출력이 높잖아요. RPM을 못 쓰는 거예요. RPM 올리지를 못해. 그러면 발발발발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전류 많이 땡겼습니다. 팬 돌고 뭐 상향등 켜고 전조등 항상 켜져 있으니까 전조등 켜고 이러면 확실히 오버되고 방전되거나 커넥터가 상하거나 이제 배선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발전되는 것보다 전류를 많이 써야 되면 여러 가지를 줄여야 됩니다. 낮에 전조등 킬 일 없잖아요. 전조등 킬 시킵니다. 킬 스위치를 달거나 퓨즈를 빼버립니다. 내가 팬을 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전류를 줄여나가야 돼요. 뭐 아무리 추워도 만약에 내가 RPM을 못 쓴다 이러면은 열선 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거리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에러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에러 나기 시작하면은 특히 뒷박스, 마스터 릴레이, 그 다음에 뭐 메인 퓨즈 이런 데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전류 세팅은 제가 뭐 어떻게 만약 장거리 나가신다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전류계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이 차종마다 약간씩 틀려서 실측으로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가 실측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쓰는 거 열선 장비, 헤드라이트, 냉각 팬이 돌 때 이럴 때 총 전류를 합계를 해서 이제 여유를 두고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정 모자란다. 누님 바이크 같이 라이트 킬 스위치를 달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리고 나가시면은 굉장히 애잡수십니다. 다른 데서 막 트러블이 막 일어나요. 전기 세팅 잘못되면. 그리고 뭐 배터리가 오래돼서 방전된다. 배터리 쓰면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류 세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벌써 잘못된 상태에서 그 메인 퓨즈가 상했거나 하여튼 충전되는 라인들을 많이 상해있어요. 뭐 아니면은 저 전압 조정기나 발전기 코일이 상해있거나. 그래서 전류를 원래는 20A 용량인데 뭐 15A, 10A밖에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배터리가 다 됐다, 배터리 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왜 다 됐을까라고 빨리 체크해서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럼 계속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 배터리 매년마다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씁니다. 계속 가는 거. 그다음 체인 세팅. 자, 제가 보시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제일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이제 승합은 여기에 붙어 있죠. 여기에 링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체인은 소개화가 앞에 있습니다. 모든 차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인이 움직이는 반경은 이렇고 스윙암이 움직이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근데 스윙암 엔드에 체인하고 대기가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체인이 움직이는 회전 반경, 스윙암이 움직이는 회전 반경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소기화에서 여기 중심까지 가장 멀어지는 경우가 이 스윙암이 일직선 될 때입니다. 그게 가장 멀 때예요. 그래서 가장 멀 때 체인이 유격이 약간 있도록 세팅해줘요.
그래야 지금 중앙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 이 정도예요. 차 한번 눌러봐봐. 차 한 번만 눌러줘. 더. 여기 점점 줄어듭니다. 나봐. 여기 맞죠? 눌러. 더.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체인을 갈고 세팅할 때 여기가 뭐 말을 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태워서 중앙을 일직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매뉴얼에 보면은 사이드 스탠드를 세운 상태에서 뭐 얼마가 된다. 굉장히 오차가 많아요. 짐이 실리면은 물리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체인 세팅할 때는 뒤에 사람을 태우거나 아니면 뭐 바로 묶거나 무거운 걸 누르거나 해서 중감을 일직선을 만든 다음에 약간의 유익이 생기도록 만들면은 중감이 쳐지거나 위로 올라갔을 때 유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 유익을 두라는 이유가 이 고정점이 틀려서 중감의 고정점하고 체인의 중심이 소기압의 고정점이 틀려서 이 유익을 맞추라 했거든요. 그 형님 차는 아마 이렇게 들어서 이 상태에서 유익을 맞췄는데 이게 유익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정확한 일직선을 만들면 유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유익이 많거나 유익이 없어서 완전히 땡글땡글하거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은 체인이 끊어지거나 기아가 빨리 닳거나 그 다음에 중감이 깨집니다. 중감 베어링이 녹아요. 중감 베어링. 중감에 이게 베어링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땡글리면은 계속 이런 쪽으로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베어링이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중감이 녹아요. 그럼 차가 들립니다. 근데 보통 차가 들린다고 전부 앞에만 보거든요. 이 중감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를 들어서 중감 움직이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세팅을 잘못해서 중감이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안에 베어링이 일반 베어링이 아니고 니들이라고 평평한 길 베어링이 들어서 앵간해서는 안 나가요. 힘을 세게 안 주는 이상. 그래서 제 유격 때문에 잘못해서 중감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세팅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고 또 어쩌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까다롭고 하고 실수가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센터에도 실수 많이 합니다. 로드차들은 거의 스윙하면 보면 평평해요. 근데 오프로드일수록 스윙하면 이 움직임 거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체인을 갈거나 최초에 세팅할 때 자세하고 이거 깔깔이 바로 묶습니다. 묶어갖고 체인을 일직선으로 스윙하면 일직선 만든 다음에 체인 유기를 조정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그 세팅이 된 다음에 펼쳐를 합니다. 펼쳐를 해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거기가 이제 리밋이니까 가장 체인이 저거 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세팅하기 시작하면 돼요. 조금 탔다 조금 그 상태로 만들어 나온 다음에 차를 완전히 듭니다. 그럼 순간 다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유격을 보고 이 정도구나. 그래서 세팅해도 되는 거예요. 최초 세팅은 일단 눌러서 무조건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세팅하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좋은 광석비 이것도 세팅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물어봤는데 소기아 15에 대기아 45 그러면 내가 뭐 여러 가지 노면 상황이 있잖아요. 장거리를 계속 쌓아야 된다. 여기서 온로드만 타고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기압비를 높이는 겁니다. 좋은 광석비라는 게 이제 우리 그죠? 대기압, 소기압 감속비예요. 그래서 이제 속력을 올리고 속력을 줄이고 그런 세팅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정식 파츠 매뉴얼에도 이제 OEM 파츠 매뉴얼에도 보면은 대기압, 소기압가 종류별로 쫙 나옵니다. 세팅하라고 그래요. 자기 성향에 자기 여행 성향에 맞게끔 세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서스펜션은 매뉴얼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이 우리가 밸런스 잡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고. 그래서 세팅 자체가 좀 어려워요. 계속 타보고 자기가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좀 이제 같이 타면서 이제 이러면 어떤 너, 저러면 어떤 너, 오르막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미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정말 앞뒤의 어떤 밸런스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뭐 이거 하나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포크를 내립니다. 짐이 너무 많이 실려서 아무리 조정해도 밸런스가 뒤로 가 있어요. 안 되면 포크를 내려야 돼요. 포크를 내려서 앞으로 약간 포크는 뭐 보통 1cm, 2cm만 내려도 밸런스 확 차이 나요.
그래서 몇 번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공기압, 우리 공기압, 이거 밀은 얼마 놓고 다니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얼마가 좋다.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절대 없어요. 나야만 다 틀리거든요. 나야가 허리가 단단한 거, 사이드휠이라거든요. 이제 닿는 만지 말고 옆에 나야가 단단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기 좀 적게 넣고, 그 다음에 무른 것들은 공기 좀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성향 차이도 있고, 그래서 공기압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건 돌병이 30년 넣는다고 자기는 억수로 하드한 사이드 휠을 갖고 있는 나이한테 30년 꼭 따라가다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뭐 얼마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고 자기는 알아서 세팅하면 됩니다. 이제 전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다음. 이거 굉장히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密閉된 공간에 연료를 넣고 공기를 넣고 불을 빵 튀기면 시동 걸리잖아요. 터지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뭐 이제 어려우시면은 패스를 하고 조금 다르신 분들 도움 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연료 이 전반적인 유튜브 뭐지? 이건 다음에 조금 이따가 주자. 다음 연료 라인이 탱크에서 인젝터 기준을 할게요. 카브보다 좀 더 인젝터 차니까 연료 탱크 안에 필터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전에 펌프 밑에 보면 필터가 이만하게 달렸어요. 필터 걸러서 인젝터로 이제 보통 한 2kg, 3kg 되거든요. 압력이. 그 수도 압력입니다. 손을 잡고 못 잡아요. 손을 호스를 잡고 있으면 연료가 삐져나올 정도로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인젝터를 보내서 인젝터는 뭐냐면은 신호를 주면은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고압을 전기 보면 빵 열어서 빡 쏘고 닫고. 그래서 인젝터를 통해서 실린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기로 빠지는데 다음. 영상 한번 보자. 보통 트러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잠깐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연료 안에 탱크 펌프입니다. 연료 펌프.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막히는 게 많고 탱크 안에 필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가다가 굉장히 저질료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인젝터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필터링이 안 돼서 계속 들어가다가 한계점 넘었으면 인젝터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인젝터 속에 계속 쌓이다 보면 인젝터가 막히는 거예요. 엄마가 도시에서 여행하다가 인젝터가 막혔는데 혼자 뚫어내요. 대단한 새끼더라고. 재밌어서 한번 틀어보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엄마가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고압으로 이제 펌핑을 해서 고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인젝터를 통해서 이제 실린더로 쏴야 되는데 실린더 팁에서 이제 이물질이 끼어서 막혔어요. 그러면은 이걸 빼내야 되는데 앞쪽은 좁잖아요. 팁이어서 뒤쪽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젝터를 뽑아서 거꾸로 꼽아는 겁니다. 거꾸로 꼽아서 연료 압력이 나오는 거를 반대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인젝터를 열려면은 콘넥터 꼽아야 되잖아요. 콘넥터 꼽아야 인젝터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압으로 나오는 연료 호스를 인젝터 팁을 거꾸로 연료 호스에 꼽아서 배선을 꽂고 인젝터 작동하도록 하고 고압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 빼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뭐 이제 흡기가 막히면 느낌이 있어요. 차가 안 나가거나 시동이 걸려요.
이제 왕 감았을 때 이제 차가 울컥하거나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기거나 뭐 이런 느낌이 나면 연료계통이나 이제 흡기계통이 문제예요. 흡기 저번에 우리 어디 나갔다가 막 차가 안 나간다고 난리 구슬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어디 저기 연료나 흡기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너 열어봤죠. 열어보니까 비닐이 한 개가 붙어 있었어요. 흡기 쪽에 필터 앞에. 그게 이제 시트 비닐이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서 다 막고 있었어요. 야,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머리 아파지시는데 몰랐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크랭킹. 그 보통 우리 저기 나가서 트러블 나서 뭐 글을 올리거나 저하고 통화를 해요. 그러면 뭐 시동이 안 걸려요 이라고 그러면 크랭킹은 됩니까? 물어보고 크랭킹은 뭔데요? 이라고 시동 릴레이는 무슨 시동 릴레이가 뭔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정도 용어만 알아줘도 해결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어떤 부분이 뭐 시스템을 한번 이해해보는 거예요. 내가 잠깐만 보드만 잠깐만 듣고 올게요. 제 차에 어디를 건너뛰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냥 저기 배선 달아서 쓰면 되는데 왜 계정기를 쓰냐면은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배터리에서 시동기로 가는 전류는 굉장히 큽니다. 시동기는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시동기를 온, 오프 시켜야 되는데 온을 시키려면 만약 릴레이를 안 쓰게 되면 온 스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큰 배선이 핸들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먹기 때문에 스위치도 굉장히 큰 걸 달아야 됩니다. 이따만 스위치를 달아서 다시 시동기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릴레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전류로 시동기 근처에서 큰 전류를 보내주려고 쓰는 거거든요. 릴레이는 우리 바이크에 쓰는 릴레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장 큰 원리는 이 쇠똥가리가 있어요. 쇠똥가리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전선을 막 감아서 전선 양단에다가 전기를 줘요. 전이차를 줘요. 플러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주고 전이차인데 12V 전이차를 주면 자력이 생깁니다. 자석이 돼요. 이 쇠똥가리 자체가 전기를 끊으면 자석이 없어져요. 그럼 위에다가 셀을 얹어 놓습니다. 위에서 전기를 딱 줘서 자석이 딱 오면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양단에 접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릴레이 온, 큰 전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요걸 릴레이를 컨트롤 하는 거는 아주 밑에 코일이 감기는 것만, 코일을 감기는 데만 전기를 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100A짜리를 컨트롤 하는데 1A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스위치로 큰 전류를 제어를 하려고 릴레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를 기준으로 시동이 안 된다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릴레이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접점이 양단에 딱 있고 위에 보면은 쇠막대기가 철판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의 접점은 부하로 갑니다. 이게 시동기로 간다면 요거는 배터리에 물려 있습니다. 요 단자들이. 그 다음에 요거를 붙여주려고 쇠막대기에다가 코일을 싹 감아놨어요. 코일 감아서 한쪽 끝단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줍니다. 보통 플러스 제어를 많이 하거든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를 작은 스위치를 갑니다. 여기서 배터리를 연결해 놓거든요. 그럼 연마가 딱 붙으면 여기 전기가 가잖아요. 그럼 여기 자화가 됩니다. 그럼 타겟에서 스위칭 돼서 시동기를 지금 큰 전류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까요? 괜찮아요.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이제 됐어요. 나 목소리 걱정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터리에서 시동 릴레이를 거쳐서 시동 릴레이를 제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동 릴레이 제어하는 부분을 알아야 시동이 안 걸리는 걸, 크랭킹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동기를 거칩니다. 시동기가 어쨌든 자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엔진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원웨이 클러치라는 걸 통합니다. 원웨이 클러치가 뭐냐면 한쪽 방향만 돌리게 됩니다. 이쪽 방향만. 여기에 시동기가 물려 있어요. 여기에 시동기가.
이렇게 시동기가. 그 돌리잖아요. 돌렸어. 그 시동이 빵빵 터졌어. 그 다음에 이마가 더 빨리 돌리기 시작해요. 이마가 돌리기 시작하면 회전하잖아요. 한쪽으로는 걸려요. 그리고 이마가 빨리 돌리기 시작하면 공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원웨이 클러치예요. 요 안에 보면 클러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웨이 클러치 나가는 게 어디 가나 막 어디 도망가나. 아 됐다. 맞는 게 얼마 전에 라다 있고. 요 어디 저거 있을 거야. 동영상. 스타트 클러치. 아, 설마 안 되네. 셀 모터 혼자 돌고 있는 겁니다. 클러치가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붙어서 시동 걸린 거거든요. 원웨이 클러치 나가면 셀 모터만 혼자 돕니다. 그래서 안에 뭐 크게 빠진 게 아니고 원웨이 클러치 안에 이제 뭐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중에 한 부분이 잘못되는 겁니다. 저게 제일 잘 나가는 게 두바티 엔진의 원웨이 클러치가 예. 굉장히 잘 나가요. 예. 압축은 센데 얘가 약해. 예. 잘 나가더라고요. 보통 나가는 게 이제 설명해 되겠습니까? 예. 그 이제 보면 원웨이 클러치가 윈일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딴 놈이 돌면 슬립하는데 반대 놈은 더 걸리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돌면 슬립하는데 이렇게 돌면 딱 걸리도록 돼 있어요. 일반 면이 도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요걸 잡아주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안에 스프링이 좀 안 좋은 걸 썼어요. 이걸 꽉 물고 있는 스프링. 그 스프링이 리테이너 안에 보면은 가는 스프링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것들이 거의 늘어져서 급할 때는 원래 그렇지 분리해갖고 그 리테이너하고 똑같은 스프링 갖다가 넣으면 돌아갑니다. 그때 저 때는 방법이 없어요. 저거는 시동 걸 수가 없어서 밀어서 걸어요. 견인하거나 밀어서. 저거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도시에서는 저걸 깔 수 있는 연장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예, 이제 컨트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스타터 릴레이를 돌릴 때까지의 컨트롤입니다. 여기서 거의 다 해라는. 왜냐하면 우리 자빠지고 깨지고 막 이러면 스위치 깨지고 뭐 센터들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뭐가 이만 얘기하면 클러치 스위치가 연동되어 있어요. 보통 스위치기에서 나오는 요즘 차들은 클러치를 안 잡으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립 스위치. 중립이 돼야 시동 걸리고.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 저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회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스타트 클러치로 통해서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이거 크랙을 했어요. 크랙을 했어. 금방 딱딱했죠? 딱딱이 시동 릴레이가 붙었는 거예요. 딱딱. 시동 릴레이가 어디 있냐면, 거의 모든, 아니 거의 100%입니다. 100%의 차들의 시동 릴레이는 배터리 인근에 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 하려고 큰 배터리를 많이 안 쓰려고 배터리 근처에 두고 시동기가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시동 릴레이입니다. 이러면 손으로 느껴집니다. 한번 대보십시오. 충격이 큽니다. 예. 자화되면서 막 이제 스위칭 한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어봅니다. 시동 릴레이 붙습니까? 시동 릴레이가 안 붙는다. 그러면 이 제어에 관련된 거예요. 시동 릴레이를 붙여줄 수 있는 제어에 관련된 사항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제어가 뭐가 있냐면 시동 스위치죠. 그 다음에 여기 클러치 스위치죠. 그 다음에 중립 스위치. 중립 스위치는 안에 되어 있어서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제끼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 이거는 클러치 잡으면은, 이거 1단을 넣으면 작동되게 돼 있어요. 1단은 무조건 이제 셀을 못 돌리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립에서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중립 스위치 하기는 여기서 뉴트럴 불이 들어오면 중립은 무조건 살아있어요. 근데 중립 스위치 나가는 경우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다 클러치 스위치. 그 다음에 요 안에 시동 릴레이 안에 자체에 문제였어요. 그럼 시동 릴레이를 붙여준다. 컨트롤 이게 나갔다.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큰 단자가 있잖아요. 큰 단자.
여기 접점이 붙어서 발전기에 저 배터리에서 시동기 넘겨주는데 여기 못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점프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시동기를 뺏겨봐요. 여기가 다 시동이 다 이래 생겼거든요. 여기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요 릴레이가 붙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큰 단자로. 그럼 예, 요거 두 개만 초토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가능선으로는 안 돼요. 전류가 대전류에서 배선이 만나서 굉장히 두꺼운 배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연장 중에 뭐 중간에 막 아까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이건 푸십니다. 그 얼마 전에 누구 차 퍼져가고 그래 했다 이거. 저희 집에는 가야 되고 방법에 시동 안 걸리고 견일하면 뭐 몇십만 하고 쓰시라. 정수가 또 쓰시라. 그래 여러분 같이 뭐 집까지. 자, 큰 단자 두 개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원하고 무서워하면 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두 개를 대고 물꽃이 제 차인데 마루타. 제일 먼저 시동 릴레이가 안 붙는다. 시동 릴레이가 안 붙는다면 이런 데 체크해 보십시오. 혹시나 충격받아서 배터리 끊어지거나 커넥터 빠지거나 그런 데만 정리하면 시동 릴레이가 붙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붙는다 하면 집에 가요. 아니면 어디 지금 미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쓰셔서 넣으십시오. 그냥 가서. 관계 시동 끝나는 게 그렇다면 그렇죠. 예, 예. 정기적으로 관계 시동. 이것도 안 된다. 한번 밀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여기서 전기를 못 넘겨주는 경우는 배터리에 전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때는 보통 거의 다 대부분이 배터리 터미널에 풀려 있어요. 얼마 전에 풀려 있는 거. 거의 얘기 들어서 뭐 시동이 안 걸린다 보면 물어보면 거의 배터리 터미널 아니면 메인 퓨즈입니다. 메인 퓨즈가 슬쩍 붙어 있거나 메인 퓨즈가 중국산에 있어요. 중국산에는 핀이 얇습니다. 예, 얇아서 넣어보면 알아요. 흐름해요. 아, 그러면 이게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충전도 잘 안 되고 이게 꽉 물려 있어야 이게 발전된 전류를 메인 퓨즈를 거쳐서 배터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메인 퓨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류 세팅 잘못해서 전기를 많이 빨아먹어도 메인 퓨즈부터 안에 밑에 단자한테부터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배터리 자주 가거나 방전이 빨리 되는 차들 메인 퓨즈 빼면 밑에 다 상해 있어요. 그것만 정리해주면 싱싱해집니다. 배터리. 잠깐만. 요거 됐고. 다음. 링크 볼까요? 링크 한번 보자. 형님 머리 아파요. 좀 쉬어봐요. 벌써 그렇게 됐나? 요 링크만 보자. 복잡해요. 복잡해. 그럼 버리기 시켰다요. 신기할까? 링크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페이지가. 아,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아까 형님 같은 경우에요.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예요. 이 넘어져서 사이드 스탠드가 버려졌거든요. 버려져갖고 이제 형님 같은 스타일은 근접 센터예요. 그 똥가리가 근처에 와야 사이드 스탠드가 제껴졌다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야 시동이 걸려요. 시동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1단을 넣어도 시동이 안 꺼지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자꾸 시동이 꺼지거나 아니면은 시동 걸리는데 1단 넣으면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그때는 전부 다 100% 사이드 스탠드입니다.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가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근처 센터가 버려지거나 위치가 이동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70이나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이드 스탠드를 아까 빨리 왔어야지. 똥가리 있잖아. 똥가리. 그 근접 센터에 내놓으면 된다. 그렇게 젓가락 같은 거 끊어갖고 근접 센터에 묶어보라. 급하게 할 때 그래 하고 정확하게는 위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설명해 놨다. 발표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 근접 센터. 근데 일반 온오프 스위치는 그냥 공봉 선 두 개 잘라서 묶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일단 넣고 사이드 조심해야 될 게 일단 넣고 사이드 스탠드 내려와 있어도 시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내려온 상태에서 주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출발하는데 시동도 안 걸리고
시간하는 애들이 저걸 빼버리잖아요. 곤봉시켜버려요. 시동을 켜놓고 금방 갔다 네. 와야 되니까 아예 꺼놓아버려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회로를 봐야 되는데 뭐 거의 대부분 차들은